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2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또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자체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 위주로 크게 매도를 하였고요. 개인은 1조 가까이도 매수를 하였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2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고요. 제가 또 시황 전체 분석을 통해서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지금 증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진행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정확한 하락폭이라든지 그런 건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자체를 읽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40포인트 하락했고요. 또 241선 아래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저점을 또 이제 깨러 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거래량은 죽어있는 채로 조정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 옵션 만기일까지 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좀 주가가 좀 반전이 있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이 완전히 그냥 꺾여버린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그런 시기가 있긴 한데요. 어디서 받쳐줄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증시가 계속해서 끝도 없이 내릴 때는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 같은 그런 좀 실체가 없는 종목들 있죠. 실체가 없다라고 하니까 너무 좀 이상한 종목 같은데, 아무튼 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 있는데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사실 이런 장에서는 투자금을 좀 회수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두고 이렇게 폭락을 하더라도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코스피는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승장이 쉽게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장이 올 텐데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뭐 좀 두산중공업과 같은 그런 성장성이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증시가 완전히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오늘 많이 팔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코스닥도 1.3% 하락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코스닥은 떨어지면 그냥 무섭게 완전히 그냥 내리꽂아 버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마찬가지로 241선 아래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가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틀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계속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증시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이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1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채 금리도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1.6%대 유지하고 있고,
이제 상승세는 잠깐 이제 꺾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 것입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신경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는 서로의 갈 길 가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 이슈들이 이제 하나둘씩 튀어나올 겁니다. 이제는 이때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백신과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쪽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풀렸겠다. 악재도 그렇게 이제 코로나 이외에는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금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악재들이 하나둘씩 잠재적인 악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면 투자자들도 긴밀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식 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요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600원 하락해서 48,400원으로 7%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책 없이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이미 55,000원을 벗어난 뒤로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지 못한 채로 점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이 지금 60일선 근처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하락을 더 해버린다면 이제 상승 시작 지점까지도 다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이렇게 소식 하나로 나노코 박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그런 주가들은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리스크 관리를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이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다가 쉽사리 넘지 못했던 곳이긴 한데 바로 이제 쉽게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거의 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이전에 줄곧 매수해오던 것을 이제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며칠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완전히 HLB에서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매수로 들어오면서 추가로 매수를 해줄 것인지 뭐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HLB 제약이고요. HLB 제약은 1,800원 하락해서 8.6% 내렸습니다. 그래서 19,1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뭐 거의 다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V자로 반등했던 지점에서 또 그대로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121선까지도 또 위협을 하는 그런 자리고요. 이미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상승 시작 지점까지 거의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그대로 다 하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그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는 쭉쭉 이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 제약 입장에서는 나노코박스 백신 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지 지금 리브라센이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한 상승분이 지금 유지가 되었던 그런 모습에서 2차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보시면 매수했던 거 그대로 다 뱉어버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 자, 그 다음엔 넥스사이언스고요. 넥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50원 내려가지고 7.5%, 7.6%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반등하던 거 또 다 반납을 해버렸고요. 저점 라인을 아직까지도 HLB라든지 HLB 제약보다는 좀 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또 이제 무너진다면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이제는 5일선, 21선이 모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하향 추세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쉽사리 들리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여기서 신규 진입이라든지 그런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사실은 정리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서는 지금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권고를 드리고요. 여기서 뭐 이런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 있죠. 아니면 아주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지켜보는 것이지 지금 요런 데서 들어가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하락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넥사이언스가 매출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도 1조 이상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넥사이언스 조금은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도 지금 20주선 받치고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3일 연속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이어가는지, 그 다음에 이 넥사이언스에 대한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승인이 언제 진행이 될 것인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넥사이언스의 나노코박스의 또 소식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일 코로나 백신 보호 효능 평가 기준을 이제 베트남 보건부에서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백신의 보호 효능 평가 방법에 지침을 세우기 위한 회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 보면 이 보호 효능에 굉장히 검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부에서 이 보호 효능에 대한 이 확실한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긴급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WHO죠. 거기에 자, 그래서 WHO에서 이제 승인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계속해서 보건부에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보호 효능에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계속 시간을 미루면서 확실한 효과를 얻을 때까지 승인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면서 지금 신규 진입보다도 지켜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베트남에 대한 소식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